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왜 요인인지 모르겠어요. 아, 잘 지내는데 아내는 왜 이혼을 요청해요? 얘기 안 해봤는데. 이혼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안 해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못 들은 거 아니에요?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내가 요구하는 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첫째, 들려야 돼요. 근데 귓구녕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귓구녕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귀를 막 파주고 싶단 말이에요. 가봐. 아 시원해. 오 예쁘다. 이혼 숙녀 캠프의 룰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캠프 기간 동안 한 침대, 한 이불을 덮고 주무셔야 됩니다. 씻을까요? 너무 싫어요. 기분이 굉장히 조금 안 좋아요. 뭐 이게 사실 부부라면 당연한 일인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 그 밑에 발통 닦아가지고 집어넣자. 이거 신어라. 어? 왜? 안 깨끗하니까. 와, 니 별거 다 챙겨왔네. 너 이불 한 번만 뜯겨줘 볼래? 그냥 비우면 되지. 쫙 저쪽으로 쫙 좀 피줘. 됐다. 요거 내 이불. 내 비계. 뭐 수건, 비계, 허천, 이불, 심 덮는 이불까지 다 챙겨오고. 뭐 오늘 하여튼 이사 갔어, 이사 왔어, 이사. 이거 뭔지 한 번만 볼래? 그하고 그냥 누워 있을 거야? 나는 찝찝한 게 없다니까? 아 진짜. 아이씨. 머리 돼 있는 데만 닦을게. 그것도 챙겨왔나? 저게 또 시작하네? 그냥 대충 있다가 있으면 되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도 몰랐었고.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여기에 있는 게 맞나? 다 필요 없고 그냥 보따리 싸고 갈까? 이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지금부터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지금 7년 전 망했었죠. 지금 인생이 망했어요. 시간이 더 지나죠? 누워서 똥 쌀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중독이에요. 입원 수준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같이 살면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힘드세요?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왜 요인인지 모르겠어요. 아, 정상인데 뭐 그런 게 없는데. 그럼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잘 모르겠으면 약간 억울하기도 하셨겠어요. 억울한 것보다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네요. 네. 진짜 우리 잘 지낸다니까요. 친하다. 근데 아내는 왜 이혼을 요구할까요? 나는 잘해. 난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 집은 별 문제 없어. 내 아내하고도 뭐 농담도 해.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제 핵심은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잘 지내는데 아내는 왜 이혼을 요청해요? 얘기 안 해봤는데. 이혼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안 해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못 들은 거 아니에요?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내가 요구하는 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첫째, 들려야 돼요. 근데 귓구녕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귓구녕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귀를 막 파주고 싶단 말이에요. 15년 동안 어머니 저렇게 모셨다라고 하면 원래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이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아들이잖아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아내가 이혼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집사님 고생한 것도 알아요.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가 뭘 하고 싶다, 뭘 갖고 싶다 그런 거는 내가 웬만하면 다 들어주는 편이에요. 네네.
근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게. 정말 이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명품을 가지고 그럼 한 개 사줄게. 집사람한테 차도 한 3번 정도 바꿔줬어요. 새 차를. 하고 싶은 건 내가 다 해주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저렇게 그냥 얼렁뚱땅 얘기 안 해도 알잖아. 내가 말 안 하면 모르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넘어간다면 아마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접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서로 통하는 거니까. 제일 힘든 거는 그거예요. 제가 힘들다고 얘기할 때 그래 이렇게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는데 인정을 안 하네요. 네네. 근데 사실 나는 시집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생긴 건데 시집 와가지고 제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거든요. 네. 되게 많은 식구들 있는 데에서 아침을 차려서 큰 상이 3개가 들어가요. 그 3개가 들어가서 그 3개가 다시 나와서 그거를 다 정리하고 나면 점심을 또 차려야 돼요. 혼자서 이제 정말 다 안방에서 놀고만 있어요. 그 대식구들이. 네. 21세기인데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신우들이 전부 다 똑같이 얘기했는 게 당연히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가? 이 소리를 늘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전적으로 다 모시면서 15년을 소대변을 다 받으신 거예요? 네. 저희 신랑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도 내가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엄니한테 올인을 하고 살았으면 엄니 돌아가셨을 때 그래도 올케야 니 이제 다 끝났다 고생 많이 했다 이 한마디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니까 도대체 니는 우리 누나들한테 뭘 바라는데 이러면서 중립을 지키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시댁 식구들은 저한테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걸 바래요. 그래서 남편이 고맙다 하던가요? 아니요. 꼭 다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도 안 해요. 아니 요청도 안 해봤어요? 보상 없이 사는 인생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전 이거 땡큐 고맙다 얘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 부분을 딱 고르셨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어린 나이에 다 포기하고 나한테 와줘서 애들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그걸 못 한다니까. 못 한다고요? 네. 어. 옛날 사고방식이라서 그런지 네가 고생한다 이런 소리를 잘 못해요. 그럼 한번 해보죠. 못해. 제가 남편을 지금 뵌 지가 한 뭐 몇 분 안 됐는데 얘기하면서도 답답해요.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표현해야 아내는 새롭게 치유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애써 보시겠어요? 바로는 못 고치겠지만 계속 그렇게 지금 바로 해야 돼요. 내일은 없어요. 노력은 해볼게요. 딱 안 좋은 점만 집으시니까 솔직히 와닿은 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와닿은 거. 남편 이쪽에 앉으시고 아내 이쪽에 앉으시고. 네. 일단 제가 이 말씀은 드릴게요. 이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줄도록 기다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말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건 남편의 혀 하나면 돼요. 혀. 남편의 이 한마디가 아내의 공황도, 아내의 방황도 많이 막아낼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그냥 가족을 그려주시면 돼요. 예. 못 그려도 상관없어요. 졸라매는 안 돼요. 그냥 전체 전신이 좀 나오게 그려주시고. 굉장히 독특한 그림이 나왔어요. 남편 그림 먼저 좀 볼게요. 이건 이제 남편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집안이에요. 이 집은 순서가 명확합니다. 위계도 명확해요. 부부, 자식, 그래서 위계가 정확한 집안이고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그 가부장 남성의 그림이에요. 반면에 이 아내의 그림을 같이 한번 보세요. 큰아들을 제일 첫 번째 그린 거에 비해서 애기 아빠는 제일 마지막에 그린 걸 보면 정서적으로는 조금 떨어져 있고 그리고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막내딸보다 엄마가 작아요.
딸보다 작은 엄마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도 있고 지금 의지할 사람이 가장 작은 막내딸밖에 없고요. 그다음 제일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손을 감추고 있거든요. 애기 아빠는 정말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고 본인도 사실은 자기의 마음을 많이 감추고 있고 이런 그림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나 가정폭력이 있는 집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림이거든요. 아내는 조금 상황이 좀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아내는 계속 이렇게 살죠. 이혼하기 전에 그 전에 했던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각하지 못한 결론에 돌아다라 할 수도 있어요. 먼저 그거 말씀드리고요. 전 이 집의 행복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내의 생명에 관심이 있다. 한 번도 위험한데 두 번, 세 번이 반복됐다는 얘기는 이건 뭐냐면 계속 SOS 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걸 귓구녕으로 듣질 않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엄청나게 아슬아슬한 거예요. 다음번 시도했을 때 살아난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약속은 없는 겁니다.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 SOS란 거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SOS지 일 저지르고 SOS 요청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나는 그 상황에서 욱해서 그래 됐다는 것밖에 생각을 안 드는 거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인생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이렇게 얘기해도 남편은 자꾸 농담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사실 오로지 기댈 데가 없더라고요. 오로지. 내 남편에게 내가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해. 그러면 내 남편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난 쓰레기예요? 아니죠. 그런데 왜 스스로를 쓰레기처럼 취급해요? 자기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잖아요. 이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살아야죠. 살아야 보상도 받아요. 그리고 저라면 억울해서라도 살아요. 정말 그냥 명쾌하게 맞는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짜라짜라 짠짠짠 고맙소. 전화기를 만질 게 아니고 말이야. 얘기를 해봐봐. 좀 쉬다가 얘기하면 안 되나? 니 자러 왔나? 아까 얘기 다 했는데 무슨 얘기를 또 하노? 아니 들어보니까 어떻더냐고 나의 말은. 나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나도 표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 또 장난이지? 아니야 진짜야. 나 정말 진지한 사람이거든. 자꾸 진짜 자꾸 그렇게 장난칠 거가 진짜. 네가 말이자 내가 말아. 내가 뭘 바라노? 이 사람이 여기 지금 나하고 개선해 보겠다고 온 건지 장난하는 건지 난 지금 이렇게 진심인데 이 사람 진짜 장난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차 키만 들고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정말. 내가까지 크게 마음이 안 열려 있어서 내가 이 길을 빨리 피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를 안 했는 거죠. 이번 시간은요, 부부 심리극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도와드릴 사이코 드라마 심리치료 전문가 김영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부터 부부 심리학을 통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고민이 트라우마들 한번 끄집어내면서 우리가 한번 치료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시작 전에 주의사항 안내 부탁드립니다. 주의사항은 두 가지 정도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난하지 않고 솔직한 태도로 임하는 거, 그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리 김성준님하고 문예진님 이쪽으로 좀 앉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올라오시고. 자, 마음 잠깐 만날게요. 자기 마음. 남편을 만났는데 가장 서운하고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남편한테 상처고 어떤 게 가장 상처 주고 가장 힘든 그냥 저를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내버려 둔다.
좀 어떠냐 이렇게 좀 살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 어머니를 제가 15년을 모셨어요. 변을 그냥 싸기 시작하더라고요. 항상 맨손으로 하고 손을 씻었는데 저희 신우들이 전부 다 당연히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 외아들이잖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 잘 지낸다니까요. 약까지 먹으면서 이제 나쁜 결심까지 했었거든요. 오징어 먹물 먹었냐고. 응급실에 실려왔는 아내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 않나. 내하고 얘기하기 싫었어, 아재. 오늘 저는 듣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아유, 어린 나이에 고생 많이 했다. 같이 그냥 공감해 주는 거. 그런 거 잘 안 해요. 모양 빠지잖아 남자가. 네가 고생한다 이런 소리를 잘 못해요. 자, 역할 한번 사기를 바꿔봤어요, 그죠? 네. 본인 모습은 어때 보여요? 왜 나는 왜 장난식으로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 진지한 분위기가 정말 싫어요 저는. 웃으면서 유쾌하게 살고 싶은데 집사람 또 공황장애도 앓고 있고 하니까 좀 너무 진지하면 안 좋으니까. 남편 입장은 그럴 수는 있는데 아내는 그게 진지하지 못한 게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아내가 사실 크게 바라는 게 조그만 거 내 얘기 들어주고 내가 힘들 때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거.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자꾸 놓치고 공감도 못 해주고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아내들이 바라는 게 보니까 제가 부부 상담 배우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두 마음을 만날 테니까 한번 대화해보세요.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좀 진지하게 얘기해 볼까? 진지하게 얘기한다. 시끄럽고 내가 안 어울린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자꾸 왜 마음속에 들어오니? 두 마음을 만날 테니까 한번 대화해보세요.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 나 네 마음이야. 하이파이브 한번 해야지. 저 찔찔 자른 거 봐라 저거. 씨. 저거 다 받아주면 한도 끝도 없어 알지? 너 지금 하는 대로 해. 그다음에 그거 진지하게 너 안 되잖아. 그냥 가볍게 넘겨 가볍게. 알았지? 너는 뭐냐? 너 무슨 마음이야? 아니야, 그래도 아내가 15년을 고생했는데 이제 좀 마음을 표현을 해볼까? 마음을 표현한다. 저 말 듣지 마. 내가 안 변하면 안 돼. 내가 변해야 돼. 그리고 절대 너 그렇게 못해. 표현을 해야 돼. 절대 못해. 할 수 있어. 넌 불가능해. 어릴 때부터 계속 나만 받아줬잖아. 표현을 안 하면 이혼한다잖아. 아니야, 이젠 변해야 돼. 이젠 와이프밖에 없어.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나의 어머니를 15년을 모셔주셨고. 그거 누구나 하는 거야. 그 정도 안 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누구나 하긴. 왜 해야 되는데? 내 부모야. 누구나 하는 거야. 고마워해야지. 고마워. 당연한 게 아니야. 꼭 표현을 해야 돼. 나도 못하고 내 누나들도 못했던 거야. 너무 고마워해야지. 나 됐고. 지금 저렇게 울고 있잖아. 너만 힘드냐고 이씨. 너만 힘드냐고 이씨. 야, 20살에 시집 와서 누나가 넷이었어. 듣지 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어디가. 왜 자꾸 피해. 왜 자꾸 회피하는데. 이러다 너 버림받아. 이러다 너밖에 안 남아. 새벽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없어. 이제 없는 거야. 그럼 너 어떡할 거야? 네. 마음 만났어요, 그죠? 오늘 딱 마음 만났더니 어때요? 그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게 둘 다 내가 하고 있었던 당연하지. 긍정적인 건 마음으로 했고 부정적인 거는 밖으로 내뱉었는 그렇지. 거예요. 여기에 상처받는 거거든요. 아내 마음이 좀 어땠을 것 같아요? 살짝 뭐 기분 나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살짝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게 반복되면? 그냥 포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포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얘기해봐야 내 얘기 안 들어줄 거고. 처음에 심리극을 시작할 때는 솔직히 저 여기서 나가서 보따리 사고 집에 가려고 그랬었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었어요.
이제 낯간지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 이런 것 때문에 진지한 걸 안 좋아한다니까. 근데 아내는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사이 좋다니까요, 저희. 사이 좋은데 아내는 왜 그럴까요? 어려워요. 그 아내가 바라는 게 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분야의 대가가 있어요. 우리 진 선생님 나오시고 내가 원하는 남편의 모습일 수 있으니까 지켜보세요. 자기야, 내가 미안하다. 우리 누나들 때문에 힘들었지. 아이고, 내가 표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나하고 결혼해줘서 고맙다. 고마워. 얘기 많이 들어줄게. 많이 힘들었지. 내가 최선을 다할게.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오늘 설거지 내가 할 테니까 쉬라. 고마워. 진짜 고마운가 봐요. 네. 야, 이거 지금 심리극인데 연극이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냥 감동. 진태현님이 있는데 내가 항상 텔레비로 이래 보면 남자가 뭐 저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저 사람 보니까 아 저렇게 표현해주니까 저리 이쁘게는 사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게 바꾸지는 당장에는 못 바꿔요. 노력은 해보겠지만 요런 거거든요, 요런 거. 좀 느껴져요? 네. 남편분 보셔서 그냥 이게 실제가 아니잖아요. 실제가 아닌데도 이게 고마움이 느껴져. 응?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별 말씀 없으셨어요? 아무도 너 고생 많이 했다, 네가 이모가 때려 소리 들어본 적은 없어요. 아니 15년도 정말 대단하거든요. 응? 어떻게 보면 희생일 수 있거든요. 내 삶이 없거든요. 응?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했던 선택이었고 일단은 제가 했던 선택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갑다, 당연한 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또 당연히 안 받아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정말 쉽지 않은 걸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그래서 어머니 만나게 해드릴게요. 어머니가 하실 말이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고. 네. 예진아,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너무 고생 많았어. 너무 고맙다야. 너무 고마워. 이거 어떻게 그걸 다 해줬어. 너무 고마워. 미안하다. 내가 정신을 잃어서 미안하고 내 똥도 다 치워줘서 너무 미안해. 너무 고맙다. 야, 내 자식도 못 해주고 딸들도 못 해주는 거를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어? 야, 다들 부러워하더라. 누가 그렇게 며느리가 그렇게 해주냐고. 제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언니. 요즘 많이 힘들어? 네, 내가 없는데도 힘들어? 네. 뭐가 그렇게 힘들어? 차라리 언니가 계실 때가 더 나은 것 같아. 차라리 그때가 더 나아, 어머니. 언니가 있어서 외롭진 않았던 것 같아. 이 오랜 슬픔이 그치기는 할까 언젠가 한 번쯤 따스한 지금은 많이 외로워? 언니 왜 안 가시고 계속 외로웠던 것 같아. 외로웠어? 별은 영원히 빛나고 남편이 저를 힘들게 하던 언니보다 외로움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도와주지를 않더라고요. 아예 전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많이 외로워졌던 것 같아요. 눈을 뜨고야 얘기를 안 하고 내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집사람은 나는 알아줄 줄 알았거든요. 아내 어머니랑 대화하는 거 지켜보셨죠? 네. 많이 감사하고 고맙죠. 항상 그 마음은 갖고 네, 있었어요. 마음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표현한다는 게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는 그걸 전달할 수가 없어요. 표현을 해야 돼요. 어색할 수 있고 익숙하지 않죠.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죠? 사람들은요 익숙한 대로 살아요. 익숙한 마음대로 표현합니다. 근데 익숙함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바뀝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내가 익숙한 대로 살면요 나 혼자 살면 돼요. 내 가족을 꾸렸어요. 익숙하지 않은 것도 해봐야죠. 그게 변화의 시작인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 내보다 더 힘들겠구나. 아, 저렇게 힘든구나. 그걸 느꼈죠. 이제 나도 바꾸긴 바꿔야 되는 건 느꼈는데, 물론 안 해봐서 못하는 거겠죠. 안 해봐서 못하는 건데, 표현은 해야 되는 거구나. 아빠, 뭐가 요즘에 내 말을 안 들어. 까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내 손이 필요가 없나 싶기도 하고. 그런 거 얘기 못하는 거 알잖아 너. 하지 마. 할 수 있어. 입 닫아. 한 번만 해보자. 입 닫고. 별거 아니야. 할 수 있어. 잘 지내는데 아내는 왜 이혼을 요청해요? 얘기 안 해봤는데. 이 귓구녕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말 안 해도 서로 통하는 거니까. 고생한다 이런 소리를 잘 못해요. 바로는 못 고치겠지만 계속 그렇게. 지금 바로 해야 돼요. 그걸 못한다니까. 그럼 한번 해보죠. 못해. 손 한번 잡고 해주실래요? 그냥 와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진아 오늘도 고생했다. 늘 했던 거예요. 근데 금방 오악하는지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도와줄게. 니 오늘 고마 쉬라. 내가 다 집안일 다 해줄 때 쉬라. 잔잔한 네 눈빛 좀 허수보다 깊어서 슬픈 말을 던지면 넌 물결처럼 일렁인다 너의 곁에 머무는 어릴 때 시집 와서 푸른 숲 시어를 모시고 한다고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고 앞으로는 얘기 많이 들어줄게. 나도 좀 노력할 테니까. 근데 당장에는 못 바꾼단다. 근데 조금 야 다시 들어와야 되겠다. 마음. 일로 와. 됐어, 이 사람 진짜 이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진짜. 아 나 정말 진짜. 나 불렀어? 아니, 내일부터라도 내가 싹 바꿔볼게. 앞으로는 얘기도 좀 들어주고 일단 나도 노력할 테니까 좀 지켜봐. 하여튼 그래. 하여튼 내가 노력할게. 가시 같은 말을 내뱉고 날씨 같은 인생 같은 말을 다 예진 씨 표정 편해졌어. 그지? 안색이 좋아졌다. 그렇지. 오늘 이 마음 선택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근데 원래 제가 솔직히 이런 걸 정말 싫어하는데 뭐 잘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엄청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멋져요. 시작이 많이 더. 아 그럼요. 멋있어요. 집사람한테 이제 마지막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는 진심은 담았었어요. 여태까지 그런 말 내가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눈빛을 보면 알아요. 아 저게 진심인지. 뭐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뭐
어머니가 계셨으면 지금 아들이 이른다 하면서 일러 주고도 싶고 그랬었어요. 많이 홀가분해졌어요.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했을 거고 그 대답에 제가 믿을 거예요. 믿고 있어요. 더욱더 강력해진 이혼 숙녀 캠프. 나가. 때려. 때리라고. 잘못 받나 보내라고 했잖아. 야, 꺼지라고. 왜 그렇게 보고 주체를 못해? 너희 엄마들이 어딨어? 주위 엄마들만 해도 다 일하지 않아? 똑바로 정신 차려 살아. 신정지대가 응급실에 실려갔잖아요. 집에서 해방되는 자체가 너무 좋아서 술이 제일 싫어, 술이. 진짜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군수구나. 8월 15일 목요일 밤 10시 40분에 만나요.